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를 바탕으로 제가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나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5년 만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 장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펜션이었다. 우리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가자 슬슬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중 한 친구가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작년에 홀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상한 일을 겪었어. 그 친구의 말에 모두 집중했다. 그 친구는 당시 혼자서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민박집에 머물렀다고 했다. 민박집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평범한 2층 건물이었다. 그는 2층 방에서 묵었는데 첫날 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 누군가가 나무 바닥을 천천히 긁는 소리였어. 다음 날 아침 소리에 대한 얘기를 민박집 주인에게 했더니 주인은 그저 웃으며 말했다.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 다음 날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급기야는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여행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모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분위기를 풀기 위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기로 했다. 그렇게 다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피곤함을 느낀 우리는 하나둘씩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문 긁는 소리. 내 친구가 말했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소름이 돋아 몸을 움츠렸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고 다시 잠을 청해 보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소리는 1층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들이 자고 있는 방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며 계속 소리를 따라갔다. 1층에 도착하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극도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1층 끝에 있는 작은 창고 방위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어두운 방 안쪽에서 찬바람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낡고 부서진 가구들이 널려 있었고 한 구석에는 오래된 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체가 보였다. 나는 자세히 보려 거울에 다가갔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새하얀 얼굴을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렸지만 그 순간 그녀가 거울 밖으로 손을 뻗으며 따라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다. 그리고 정신없이 2층으로 달려올라가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들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어나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듯했다. 우리는 모두 2층 창문을 통해 펜션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때는 그저 그곳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차에 올라타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펜션에서의 일은 마치 꿈 같았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펜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펜션은 과거 큰 화재가 있었고 그때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여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 여자는 화재가 나기 전 어딘가에 갇혀 있었으며 사람들이 문 긁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서야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친구가 들은 그 소리 또한 단순한 집의 삐걱거림이 아니었음을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소름 돋는 기억이 떠오르지만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집은 50년 전쯤에 무슨 이유에선지 빠르게 버려졌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가끔 창문에서 불빛이 보인다거나 밤이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소문들이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어두고 두킬해지기 시작하는 오후에 우리는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은 생각보다도 더 낡고 으스스했다. 문은 절거덕거리며 작게 열려 있었고 안은 매우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그저 먼지 쌓인 오래된 거실과 부엌이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조금 안심하며 웃음을 띄웠다. 하지만 계단 밑 작은 공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본 것은 그때였다. 작은 열쇠였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삼아 그 열쇠로 집 위층으로 가보자고 했다. 위층에 도착하자 우리는 모두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텐데 복도 끝방에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저 방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돌아가자고 할 때 용기를 내난 친구가 천천히 그 방으로 다가갔다. 우리는 그 친구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방 안에 들어가자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곳엔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방 바닥에 우리가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우리가 방금 발견한 열쇠와 똑같이 생긴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귓가에 우뭉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자 하나둘씩 문이 없어진 복도는 사라지고 앞에 고요하고 어두운 숲이 펼쳐져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우리에게 귓가에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긴 안 올 거라 했잖아. 겁에 질린 우리는 입구를 향해 뛰어나갔다. 다행히도 집을 빠져나왔고 돌아보니 집은 예전 그대로 묵묵히 서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들렸던 속삭임이 꿈에서도 계속 들렸다. 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을 떠난 지금도 나는 그 집 근처에만 가면 소름이 끼친다. 마치 뭔가 놓고 간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 우린 그 집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로 했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 집의 마지막 주인은 실종되었고 그 전에도 이 집에 살던 사람들 중 몇몇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본 문양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겪은 집단적인 환상일 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난 결코 그 집을 잊을 수 없었다. 지금은 다만 그 집이 안전하게 있기를, 그 속삭임이 다시는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주로 기묘한 경험, 미스터리한 사건,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 등을 다룹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곤 합니다.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집값이 비싼 동네라 월세가 비싼 편이었지만 나는 운 좋게도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다. 계약을 마치고 이사한 첫날부터 그 집은 왠지 모를 싸늘함이 느껴졌다. 곰팡이가 핀 것도 아니고 특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지만 그냥 기분이 그랬다. 원룸이라 구조는 단순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부엌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작은 화장실이 있었다. 부엌 옆으로는 아담한 거실 겸 침실이 있었으며 창문은 큰 도로와 마주보고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선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일이 벌어졌다. 영화 한 편을 보고 잠이 들었던 그날이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톡톡, 무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톡톡톡, 누가 확실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순간이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반.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는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누구세요?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에 달린 작은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장난질이려니 생각했지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톡톡톡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복도로 나가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점점 더 미쳐가고 있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쪽지는 점점 숫자를 늘려갔다. 심지어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쪽지의 내용도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그들은 발신자를 알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못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다. 소품들이 어질러져 있고 벽에는 곧 만날 날이 올 것 이라는 빨간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친구의 집에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원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그 집이었고 그 집을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삿짐을 싸는 날 한낮에도 방은 음산했다. 마지막 짐을 들고 나서기 전 나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나를 똑바로 보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후로 나는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다. 이사 이후 이상한 소리나 쪽지는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 그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과연 그것은 누구였을까?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들어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독자들에게 오싹한 재미를 선사한다. 무섭다고 느끼면서도 어딘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공포썰의 특징이다.